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에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재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박수홍의 사주를 사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라타로 TV의 박수홍 사주를 보아주셨긴 하지만 키포인트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몇몇의 유튜브들이, 아주 극소수의 유튜브들이 박수홍에게 대해서 가족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약간 미친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나이 50에 장가도 못 가고 한평생 동안 어머니를 위주로 해서 생각하고 살았으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가족을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요사이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저희는 가스라이팅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사주의 개념 입장에서 박수홍 사건을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박수홍의 일에는 곡희 어머니 지인숙 씨가 등장합니다. 사주를 보면 박수홍에게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되어서 대단히 통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근도 경금은 지금 여기 사주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대운에서 3, 4대운, 4, 4대운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일간 경금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술토 안에는 신금이라는 뿌리가 강력하게 또한 존재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간 경금 바로 밑에 편인이 앉았다는 것이고, 편인이 거기다가 월지, 연지, 일지 해서 셋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강력해서 박수홍 씨가 장가를 가고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박수홍 씨의 배우자의 자리에 어머니가 들어차고 장가를 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장가를 못 가게 하기야 했겠습니까? 장가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돈을 벌어도 주는 역할을 배우자 얻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어머니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노인들 말로 나이 25이면 장계를 보내야 되는데 장계를 안 보내고 돈벌이로 썼다는 것입니다. 박수홍의 사주 자체가 어머니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효도를 강요당하는
사주를 가졌기는 했습니다. 옛날에 큰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살림을 냈습니다. 나이 25이면 살림을, 25이면 살림을 4개 해야 했습니다. 분가를 해서 경제적으로 별도로 살도록 하는 것이 살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송의 어머니는 박송의 어머니가 박송이 살림을 나지 못하게 막는 모습이 박송의 사주에서 보입니다. 박송은 앞으로도 대단히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몸만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사주가 화생토, 토생금 해서 토가 셋이나 일간 경금을 도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연간에 있는 경금이 또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사사대운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사대운 임진, 육사대운 신사가 되고 칠사대운 갑오가 되니까 사주는 대운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면서 더욱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원래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인성을 털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림을 완전히 따로 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그림자를 없애야 합니다. 어머니는 뭐가 그리 대단한 가문인지 박수홍의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 번 반대했을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박송원은 이제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1921년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끙끙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순탄하게 풀리면서 잘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살림을 제대로 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먹지를 못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922년 이민년 23년 계묘년이 되면 그동안의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본인의 사주 때문에 박수홍 씨가 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도록 교육받은 것이 가스라이팅이면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20살, 25이 넘으면 장계를 보내서, 옛날 노인들이 말이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장계를 보내서 살림을 따로 나게 내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제 법인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박수홍 씨 측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는 사건화되었습니다. 적어도 5년, 10년 사이에 50억 정도의 횡령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형제관계는 완전히 이제는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박수홍 씨에게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박수홍 씨의 형인 박진홍 씨가 사태의 파악을 하고 박수홍이 원하는 7대 3의 방법으로 빨리 정리한다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머니 진숙 씨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겨우 검찰에 접수가 됐으니까 취하고 없는 것으로만 하면 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빨리 큰아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송 씨의 주위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전혀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송 씨는 살림을 100% 놔야 합니다. 엄영란 씨가 7, 8년 전인지 10년 전에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 박송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빨리 살림을 정확히 분배해서 살림을 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주로 본 박송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